네, 산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 말하기 오늘 245일차 이어 말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잘하시네요. 말씀 되게 잘하세요. 네, 저희가 245일 동안 이렇게 농성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음향도 할 수 있고 카메라도 만질 수 있고 네, 기록도 하고 네, 행사 하나를 다 하는데요. 오늘은 이어 말하기 방희경 선생님 성감대 언론문화연구소 네, 연구원이시죠. 네, 방희경님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감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강희경입니다. 아, 네. 그렇죠. 여기는 이게 마이크만 입 앞에다가 대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아까 상당히 긴장하셔서요. 괜찮죠? 네. 네. 그러면 언론문화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론이 우리 사회의 발전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를 한 9년 정도 동안 그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9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이 반올림 삼성 직업병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저희는 그때그때만 그냥 분노하고 말았던 것, 뭐가 이래? 라고 했던 것들을 연구해서 최근에 발표해 주셨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요? 아니요,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네.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저희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낮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오셨고요. 평소에 한 번도 이렇게 보지도 않은 언론들,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언론들이 오늘은 오셨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니까 이곳에 오셔서 취재를 하셨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 가피모 분들이 반올림, 그러니까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과 위로를 하고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문제 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기업이 지금까지 외면해하고 있었다. 정부가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언론도 그렇게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자면 고작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오늘은 오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연구 주제를 잡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하실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같이 연대를 하니까 언론이 더 많은 메이저급의 언론이 왔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언론이 그동안에 노동자 문제를 다루면서는 약간 노동자는 기업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 자기네들이 가능한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을 만큼 빼먹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왔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비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굉장히 다른 태도를 취하죠. 근데 그 언론이 노동자와 그래서 소비자를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반올림이 이 피해자들, 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도와서 이 사건을 계속 이슈화를 했는데 언론에서 거의 한 7년 정도는 이게 공론화되지 않고 계속 묻혔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금 다뤄줘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이야기를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언론이 다른 태도를 보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은 소비자와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문제는 또 어떻게 분리해서 다르게 대우하는군요. 선생님 마이크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네,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외면해 왔던 것이 잘 못 다루시는군요. 제가 다녀올게요. 네. 네. 제가 다 해요.
그러게요. 네, 아직 지킴이 분이 아직은 이렇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반올림 지킴이가 한 40명 되는데 이 어떻게 농성장을 꾸릴 수 있는지 행사 최고봉은 3명만 있으면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4명인데 저도 무용하고. 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나? 빨리 이렇게 대꾸를 좀 하려고 하는데,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은폐하고 엄폐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네, 저 기업이 보면은 소비자에 대한 태도와 그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법적으로도 소비자들이 그 기업한테 받은 피해에 대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나 수치가 되게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의 경우는 뭐 산업재해 그 신고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낮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다 다른 태도로 대하고 있고, 또 언론은 더 문제는 언론이 그 기업의 태도를 반영해서 소비자와 노동자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같이 한쪽은 이제 옥시 사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백혈병 사태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피해를 당한 이 경우인데, 이 두 개 같이 연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 기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 같이 연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보지 못했던 언론이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혹시 그 또 언론에 소비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분석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연구소, 언론문화연구소가 반올림의 하나의 역할, 팀으로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까 낮에 왜 그럴까, 이렇게 그냥 의문만 했던 것이 풀리네요. 오늘 최혜용 소장님이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깊이 다뤄오신 분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노동자와 소비자는 한 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다. 근데 다르니까 아니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고 소비자가 곧 주민이다.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소비자가 당하는 것 똑같고, 노동자가 당하는 것 똑같고, 주민이 당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도 해야 되고 똑같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환경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가, 노동 환경의 문제가 그리 다르지 않은 거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요하게 저희도 인지하고 앞으로 함께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도 보니까 삼성이 뒤에 있더라고요. 삼성 그 홈플러스. 맞아요. 네, 삼성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언론에 저희가 반올림 사건이 처음에 9년 전에 한상기 어르신이요. 그 자신의 딸의 죽음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백혈병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일하다가 걸렸을 거다라고 확고하게 의심을 품고 언론사에다 막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다들 메이저급 언론에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삼성에서 그럴 리가 있어요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삼성 문제를 다루기 꺼려하는 언론들이 대다수였고, 그래서 처음에 보도된 거는 정말 작은 언론사 하나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됐던 건데요. 한번 언론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반올림 사건을 언론의 시각으로 이렇게 다루셨을 거잖아요. 처음에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요? 제가 그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들은 것은 뭐였냐면, 그 황상기 아버님께서 처음에 그 따님의 죽음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이제 의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언론사에서는 외면을 했었고, 딱 2개 언론사가 이제 관련된 기사를 써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말지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원에 있는 한 지역 언론에서 그 기자분께서 그 이야기를 써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황상기 어른께서는 이것저것 언론사를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인권단체에 만나서 이렇게 반응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후에도 사실 언론에는 이게 많이 보도되질 않았어요. 삼성의 직업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고, 계속 그 진보 언론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몇 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특히 프레시안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보 언론 몇 개가 이제 계속 보도를 했었지만 이제 다른 그 메이저급 언론,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갑자기 이 사태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그 황유미 씨의 그 사망은 2006년도에 있었어요. 2007년도에 2006년도 7년도 이쯤부터 이제 사건은 시작이 됐지만 2010년도에 그 삼성에서 공장을 공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장이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데 직업병이 우리 천천히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요 기록하시는 분이 힘겨워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디까지 했더라? 2007년도에 공개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네, 그때 언론이 비로소 관심을 그때 갖더라. 언론이 비로소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보도 내용은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뒤늦게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삼성에서 공장을 공개한 것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삼성이 공개했던 공장은 그냥 피해자들이 발생한 그 라인이 아니라 굉장히 최신 설비가 갖추어진 최신식의 그런 라인을 공개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 또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태를 보도를 한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2014년이에요. 네네네. 2014년 5월에 삼성의 대표 권오현 대표가 그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이 삼성이 이렇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거고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대중의 감수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해온 어떤 관행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 규명 같은 데는 언론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해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이 그동안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이게 이것 때문에 야기된 것이고 어떤 그 직업병이 어떠한 식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은 그 원인 규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삼성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보상하겠다라고 하니까 언론은 그때부터 이제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었죠. 네. 정리가 싹 되네요. 네네. 저희가 정말 언론 취재를 좀 되게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이제 잘 모르는 기자분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증 책임의 문제부터 산재 인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근로복지공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삼성의 태도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왜 이것이 그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그 특성상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문제화해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는 아주 쉽게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언론 플레이하기 정말 쉬운 거였죠. 저희가 이제 뭔가 주장하기는 너무너무 지난한 과정이었고 삼성에서는 돈으로 해결, 사과했음, 그러니 삼성 직업병 문제 다 해결, 이런 식으로는 아주 쉽게 언론 플레이하기 좋고 기자들도 이야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이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입증 책임을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도 기자들도 심지어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도 저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에서 그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보 언론에서 하셨고, 그분들의 생각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취재도 계속 취재력이 높아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기자들이 가끔 찾아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에 단박에 이해를 잘 못하세요. 워낙 이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고 피해를 입었으면 돈으로 그냥 해결받는 것이 그냥 해결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쉬운 이해이고, 그러니 삼성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던 기자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재가 그만큼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취재가 착착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그걸 그렇게 열심히 다뤄주는 언론이 애초에 또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언론이 딱 그 고퀄리티로 나오는 언론은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갖는 거는 그때 2014년도에 언론 부서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되게 이것이 해결됐다라고 해결된 것처럼 상상해서 막 그러긴 했지만, 그나마 좋았던 건 뭐냐면 외신에서 이 문제를 정말 잘 다뤄줘요. 그래서 그리고 외신도 좀 연구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하고 왜 우리나라랑 언론 보도 형태가 좀 어떻게 다른지 저는 그냥 경험으로 느끼거든요. 너무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외신하고 우리나라 어때요? 언론은 저는 경험으로 달라요. 이 사건에 대해서 태도가 분명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삼성에서 그 언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은 그 주 수입원을 광고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주예요. 그 1년에 2조 8천억 원의 광고비를 쓴다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럼 어떠한 언론도 삼성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삼성이 불편해하는 이슈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 점은 뭐냐면, 물론 언론이 삼성의 광고료 때문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다루지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의 그런 과학에 관련된 보도를 하는 그런 전문성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직업병 문제가 이렇게 예전과 같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예전과 같은 그런 직업병이 아니라, 예전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어디에 맞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작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굉장히 분명하게 원인이 작업장에 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 작업장에서의 위험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장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포함이 되고, 근데 전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하는 그 문제를 받으면서는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언론은 그에 대해서 주목해도 그거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가 과학적인 보도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예전에 황우석 사태에서도 계속해서 교수가 전달해준 보도자료만 그냥 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언론이 그렇게 과학적인 보도를 할 때 그만큼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그런 법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게 직업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에서 근로했던 노동자들이 걸렸던 질병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직업병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는데,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석해낸 것이고요. 그랬지만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이제 과학적인 보도, 과학 보도에 있어서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삼성에서의 광고 문제. 그래서 삼성에서 그렇게 광고비를 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면 언론사에서는 삼성을 주어로 해서 삼성의 입장에서 입을 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를 보도를 그나마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언론사들은 어떠냐면, 얼마 전에 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렵사리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질문도 제한하고, 읽으셨죠?
질문도 삼성에서 원하는 질문, 우리 이런 것만 답변하겠다라고 무슨 박근혜식도 아니고 대본이 있는 그런 연극 같은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의 언론, 그러니까 저희 반올림의 보도를 상세하게 이제 실은 언론사들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는 거죠. 그런 언론사들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이어말하기도 오셨어요.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삼성에서 보도자를 보내주지 않는데요. 그 언론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보이콧을 하는 거.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서도 안 됐나요? 안 됐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관리를 참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게는 보도자료도 정보도 그냥 기초적인 정보도 주지 않고 아예 애초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사도 뭐 반올림 얘기만 다 실는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의 의견도 실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공정하게 풍부한 기사거리가 될 텐데 아예 취재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삼성 직업병 사태를 다루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도 연락을 받았던 언론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사실 AP통신이었어요. 외신이죠. 근데 그 외신에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삼성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삼성에서 움직이면 언론에서 진짜 무슨 따라하기처럼 무슨 미러링 하는 것처럼 정말 동시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외신은 그래도 그나마 삼성으로부터 이제 광고비나 이런 것들 덜 받으니까 자유롭고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더 보도를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사실 이 사태를 제대로 보도할 수 있으려면 차라리 외신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알려드려요? 네.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는 할 수 있죠. 삼성에서 네네. 독립적. 네, 그럼요. 1인 미디어는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1인 미디어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농성장 안팎을 오가면서 그럼 정말 1인 미디어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네네. 저분, 네. 이번에 또 인권상도 받으시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저거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1인 미디어 없으면 저희 뭐 잘 못해요. 지금 이거 보셨죠? 삼각대도 못 세우는. 네,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이렇게 어렵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엄청 쉽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조금 쉬는 타이밍으로, 강희경 선생님께서 반올림의 언론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열심히 해주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무슨 말이냐면, 교섭을 하고 교섭단에도 다 언론 담당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청년스럽게 그냥 저희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밖에 나와서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거죠. 반올림에서 몇백억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전혀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이미 야마라고 하죠. 기자들이 말하는 니들을 딱 제목을 뽑아와서 기자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언론들이 삼성에 이상한 이제 불편한 기사가 올라오면 바로 이제 연락을 하죠. 언론 홍보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한 30분 만에 지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가 참 어렵고 그냥 진실을 꾸준하게 보도하는 것, 저희가 알리는 것, 위험하기도 그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랬을 때 언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강희경 선생님께서 좀 저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면 진실을 제대로 좀 알려있고 이런 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겠다 하면 돼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이거는
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니까 직업병 문제이지만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다 노동을 하고 있고 노동하는 인간한테 발생한 이 문제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에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은폐되고 그 언론에 의해서 공중들한테 공중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고 이런 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그런 연구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이 어떻게 삼성 대표병 사건 그리고 그 직업병 문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반올림의 목소리를 약간 외면하고 그다음에 왜곡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반올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 전략 이런 것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도 근데 제가 아직 시민단체 운동은 같이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배우면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그럼요. 일을 저 그런 거 되게 잘하죠. 그죠? 미디어 뻐꾸님. 제가 엄청 이렇게, 네, 잘 시키고요. 네, 이렇게 뭐, 요구 엄청 잘하고요. 네네.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잘 해주세요. 이런 거 참 요구 깨알같이 잘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 지금 미디어 뻐꾸님 정말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도와주신 분이 너무 든든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위 활동가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230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76명의 죽음이 나왔던 그 9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호소하시고 지속적으로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함께해온 이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하면 이제 상임으로서 항상 이렇게 한 사람은 단지 3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또 언론 아니면 또 만화가는 그림을 그려주셨고 영화 감독을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주셨고 사진을 찍던 오렌지라는 활동가는 사진을 찍어주셨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태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앞에 계시는 분은 그냥 한 명이지만 또 삼성노동 인권지킴이 시민단체에서 또 오셔가지고 저희 농성장도 지키면서 연대를 해주시고 그 모든 힘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삼성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로서 또 하나의 그죠 힘을 또 플러스 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터뷰하러 오셨다가 얼떨결에 지킴이도 하시고 통역도 하시면서 또 국제연대에 또 기여를 하시고 가셨거든요. 가만히 계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때 잠깐 소감 뭐 내용까지는 그래서 소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지킴이 잠깐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때 국제 노동자 연대를 꿈꾸시는 분 오셔서 여기 활동가 권영훈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거기서 통역 이런 거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여기 활동가 선생님께서 그쪽에 이렇게 반올림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저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연락 주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럼 저도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같이 신기하지 않던가요? 여기가 단 몇 평도 안 되는 노숙농성장인데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낮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그 안전에 대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함께 이것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대를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제연대 활동하시는 분도 이곳에 오셔서 삼성의 문제는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이것은 함께 힘을 합쳐서 직업병 문제도 해결하라고 외쳐야 되고 곳곳의 노동 탄압에 대해서도 해결해라 책임져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활동가도 오셔서 이곳에서 회의하시고 그저 간담회하고 가는 자리이고 저희가 내평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감히. 네, 그래서 그때 잠깐의 지킴이 활동이지만, 정말 이제 열정적으로 비어폰가 들으시고,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눈을 반짝이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뭔가를 제가 계속 요청드리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요 뒤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오시는 분한테 잠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공부신의 꽃 76개. 오늘도 언론사들이 네. 와서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백혈병, 그러니까 반도체 근로자 분들께서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76분 계셔서 그 76분의 그 고무신과 거기에 이제 화촉을 놔둔 것으로 그쵸. 저는 알고 네, 맞아요. 있는데. 76명의 네. 삶을 기억하고 촛대를 두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저희가 이제 삼성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심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삼성의 책임져라, 대화에 나서라. 귀엽죠? 우리 함께 삼성의 책임을 물어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곳이 꽃집이냐고 가끔 물으시는데요. 이곳은 꽃집이 아니고 삼성에서 반도체 LCD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서 왜 죽었냐면 화학물질로 인해서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삼성의 책임을 묻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이렇게 심어놓고 매일매일 꽃에 물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라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제가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미디어 활동가님 혹시 질문 있어요? 이 언론, 문화 연구하시는 분께. 네. 없어요? 네. 회사에서 벌써 다 했어. 현장 안에 있는 그 기자단의 문화에 대해서 그거 혹시 이분이에요? 네, 알고 혹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뭐 연구할 계획이라면 아니면 그 연구한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네, 해주시면 독립된 1인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뭐, 어떤 질문 해주셨냐면, 삼성 안에 있는 삼성 출입 기자분들의 문화라던가, 대기업, 크게 퉁쳐서 대기업에 있는 기자들의 성향이라던가, 삼성의 이렇게 관리 방식이라던가, 왜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친기업 정서로만 이렇게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혹시 연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뭐 이런 푸근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1인 미디어는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기자직은, 그러니까 그 기자는 일단 출입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출입처, 그러니까 기자가 만약에 내가 어느 조선일보다 아니면 뭐 어느 언론사의 기자라고 한다면 제가 그 언론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출입처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입처는 서민들 삶 속에는 출입처가 없어요. 엘리트들의 생활하는 곳, 그러니까 뭐 정부 관련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전부 다 엘리트들이 있는 곳에만 이제 출입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출입처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그 엘리트가 주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출입처라는 제도가 그 기자들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그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 1인 출입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저기를 계속 떠돌고 여기저기를 다 물어보고 그다음 시민단체도 찾아오고 어떤 서민들이 사는 그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인 미디어가 그 되게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계신지는 알지 못하나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문화는 모르지만 그들이 쓴 그 기사를 보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사를 보면 너무나 그 삼성에서 준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삼성 목소리고 삼성의 입장이고 일단 주어가 다 삼성이고 반올림이나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건 외면해버리고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주어는 삼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조금 네, 오늘 되게 궁금해진 게 많네요. 저희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최근에 그 삼성 내부에 뜬 그냥 게시판에 한 측의 피해자의 얘기를 하면서 뜬 기사가 외부 언론에서 그대로 받았으면서 마치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얘기가 모든 피해자들의 얘기냐 그리고 반올림의 얘기는 정말 다 거짓된 얘기냐 이렇게 하는 것을 언론사에서 심지어 연합은 통신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받았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기사라고 함은 그죠? 뭐 피해자들의 얘기도 다양한 얘기도 접해야 되고 뭐 상상의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반올림의 얘기도 넣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내부 사내의 어느 뭐 이렇게 큰 기사가 외부에 그것이 진짜 온전한 하나의 기사거리가 되는 것인지조차도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반올림의 내부에 정말 뭐 일어났던 미디어 그러니까 뻐공님께서 오늘 지킴이 밤지킴이를 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취재를 할 것이다. 저희 안에서의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소식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외부에 정말 주요한 언론을 타고 그것도 진실을 은폐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떳떳하게 다룬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 직원들조차도 무슨 이런 것들이 올라오냐라고 반응이 상당히 뜨겁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그것을 받아쓰는 기자도 그 언론사도 문제이고 그것을 기사거리라고 던져주는 그 이들도 상당히 뭔가 부수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서 장악하려고 하는 삼성 안에서 내부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기사 내용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기억나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너무 구차해서. 네. 그 전에도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직업병 피해 같은 경우에 이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른 것이고 그 몸에서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작업장에서 그 근무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건데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거짓말이라거나 이런 식의 그 기사들 그리고 뭐 그거는 아주 너무 오래됐죠. 예전에 전태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매도해가지고 거짓말 얘기라고 하면서 그런 건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걸 또 일반화시켜서 나는 피해 입지 않았는데 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거짓말을 시키는 것처럼 그게 매도하고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도 일단 그 자유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데스크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사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 어떤 기사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 두 번 죽인다고 했잖아요. 두 번 고통에 빠뜨리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론에 어떻게 하면 노출될까, 삼성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데스크에 어떻게 하면 통과될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빨리빨리 보도를 하다 보니까 언론의 윤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로 인해서 이 삼성 직업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말 맞아요. 언론은 맞아요. 정말 큰 공무원의 지금 하나의 그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언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점차 해결의 국면으로 가는 건데, 언론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네, 오늘 길게 저희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엄청 떨었거든요. 네, 저는 준비도 안 했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저는 이렇게 서로 사회자 안 보려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저 이겼는데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질문. 그 언론이라는 게 또 어차피 기업이고 기업인데 기업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광고로 국제계 광고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AP나 이런 좀 외국계 언론들은 어떤 이런 그 봉사 문제나 이런 직업병의 문제,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떤 형평 어떤 좀 그래서 좀 객관성을 띄는 보도를 하는지 저는 언어 때문에 외국의 언론들은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네, 질문을 해주신 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지금 방송을 보실 분은 대비하여, 네, 국내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그게 해외 언론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도 진실 보도를 하는 것에,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러니까, 그래도 대변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해외 언론이라고 해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기업에서 돈을 받느냐, 후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똑같이, 미국의 그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정치인이건 언론인이건 그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해외 언론 AP통신 같은 경우는 삼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보도를 하면 좀 더 우리보다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홍세영 선생님이 예를 드셨어요. 어느 프랑스에서 어느 언론에서 작은 지역의 언론에 이제 뭔가 보도를 기업의 나쁜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그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를 주면서 이 삼성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기업에서 그랬대요. 돈을 주면서 이 기사를 막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언론사에서 그 돈을 주려고 하더라까지도 함께 이제 썼다고. 저는 그게 언론 윤리인 것 같고 기자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고 또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될 거는 또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그 기자의 역할이고 기자의 일인데 그걸 돈으로 막으려고 한다. 이것도 같이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죠.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갈지는 진짜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관련 그 기관에서는 다 검사를 하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런 노력이 있는 것이 더 관행화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 다음에 맞아. 아까 전에 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왜 그럼 기업 편을 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꼭 광고에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그 의존도 때문만은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메이저급 언론을 그 독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중산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 중산층은 기업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노동자의 이야기 관점에서 무언가를 기사를 쓰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산층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게 되니까 기업 편을 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순환 구조가 그런 것도 큰 부분 차지해요. 그런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그 얘기 잠깐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해서 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해결 국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해결 국면에 언론사가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중들이 해결 국면에 관심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이 KBS 공영방송인데 KBS에서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첫날 보상 금액을 보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보상 금액 막 이런데 그 해결 국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의 관심에 맞추어서 그렇게 보도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라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렇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무슨 마치 심포지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참게 되네요. 언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언론이 삼성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은폐하는데 공모자 역할을 네, 충실히 해왔다라는 것은 그 민원련에서 모니터링 할 때도 나왔고 지금 방혜경 선생님이 또 연구하신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참 다행인 거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을 9년 동안에 언론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렇게 분석하고 문제다라고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그 역할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거를 대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또 해주십사 이런 덥석 이렇게 또 책임을 또 맡기고 싶고요. 저희에게는 힘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삼성에서 500명의 출입 기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다 베껴 쓰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돈과 권력의 힘이 있다면 저희가 믿을 거는 오로지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고 네, 가는 길이 좀 험해요. 노숙농성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이렇게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을 찍든 상관없잖아요. 뭐 팬을 보내든 그쵸 자유롭죠. 그래서 그분들의 힘으로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노성장 지키면서 삼성이 제대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진정하게 사과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바늘린다 다시 대화를 할 때까지 저희는 농성을 할 예정입니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혹여 못했던 말이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삼성한테 따끔한 한마디 해주셔도 좋고요. 바늘림 지키는 분들에게 응원하는 말 한마디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말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나마 이제 언론에서 좀 이 사태를 좀 제대로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1인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나서 주셔서 이게 좀 더 공론화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인 미디어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깨알같이 이것을 기록하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네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이어말하기 해온지는 벌써 250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그러고 보면 250명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언론사도 250명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삼성이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그 분야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물는 기자는 드물잖아요. 탐사 보도도 그렇게 오래 지속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언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록하고 끝까지 저희는 네, 책임을 묻고 네,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오래 기록하시고 말이 저희 되게 많이 빨랐고요.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기록 제대로 안 하셨으면 안 되는데 네, 깨알같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야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